안녕하세요. LA의 비투쇼입니다. 모두들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우리들의 코인은 여러분들 걱정 말고 쉬시라고 잘 버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시장의 주요 소식 간단하게 살펴보고 AI의 가격 예측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와 있는데 확률적으로 어디로 쏠까? 이걸 한번 나눠볼 텐데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비트코인 현재 가격 78,200달러입니다. 지금 시간은 5월 3일 오후를 지나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비트코인이 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 채널 상방을 두드리고 있고요. 풀마켓 밴드라고 하는 21주 EMA, 20주 SMA 여기를 뚜를랑말랑 두드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21주 EMA에 딱 맞닿아 있습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여기만 뚫어낸다면 이거 2022년 패턴 깨지는 거네 하면서 시장이 살짝 뜨거워질 수도 있겠다. 하지만 여기서 뚫지 못하고 꺼진다면 역시 대하락장이다. 그런 공포감에 더 많이 빠질 수도 있겠죠.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잠시 후에 확률적인 부분은 AI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유출입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최근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월화수에 계속 유출이 있었어요. 살짝 불안했지만 이걸 끊어내고 목요일 유입, 그리고 금요일은 이렇게 크게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ETF의 유출입은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클래리티 법안, 화면에 보이는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급진전이 보여지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새로운 상원 법안, 수동적 수익률 지급 금지하지만 진정한 보상은 허용.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이자를 줄 수는 없다. 은행이 아니니까. 이건 살짝 아쉽죠. 이건 우리가 원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진정한 보상은 허용된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플랫폼 활동, 그리고 거래와 연계된 진정한 보상은 허용. 뭔가를 하면 자금을 예치한다든지 스테이킹 같은 걸 통해서 진정한 보상을 받는 건 허용한다. 이거 표면적으로는 암호화폐 업계에서 많이 양보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마켓업, 그러니까 심의 진행하자, 좋다, 이대로 가자, 이렇게 긍정적으로 일단은 반응하고 있습니다. 자, 클래리티 법안의 최종 보상 조항이 공개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이자를 주면 안 되고 암호화폐 플랫폼과 네트워크 실제 사용량에 기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켰다. 이건 살짝 손해보는 그런 느낌이기는 한데, 자, 이 논쟁이 진행되는 동안 토큰 분류, 디파이, 토큰화와 같은 다른 분야에서는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최종 법안 전문을 검토하고 법안이 앞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클래리티 법안을 마무리할 때입니다. 자, 중요한 건 양쪽 정치인들이 합의점을 찾고 있다. 자, 중요한 건 날짜겠죠. 언제 심의를 거치고 언제 투표를 해서 언제 마지막 최종 승인이 날까? 5월 11일, 딱 이날은 아니고요. 이 주에, 그러니까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심의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최종안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6월에서 7월 상원에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통과가 된다면 하원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다시 한번 재투표. 하원에서는 큰 무리 없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벌써 통과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상원만 통과가 된다면 하원을 한번 살짝 거쳐서 대통령에게 간다. 대통령은 여름이라면 한 7, 8월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때 법안으로 최종 승인이 날 걸로 이렇게 스케줄이 짜여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확정적은 아니에요. 확정적은 아니지만 지금 벌써 정치인들이 합의점을 찾았기 때문에 아마 시간의 문제이지 결국은 통과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폴리마켓에서의 클래리티 법안 통과 가능성 2026년 안에 통과될 확률이 62%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40%대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올라섰습니다. 클래리티 법안은 코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알트코인에게는 꼭 통과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AI의 예측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상방으로 돌파할까 아니면 그냥 횡보,
또는 하방 이탈을 할까? 지금의 상황을 AI가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힘이 한 점에 모인다. 힘이 모아지고 있다. 네 가지 힘. 네 가지라면 먼저 현물 ETF 5일 연속 유입. 이건 지난주 코인교실 자료인데요. 지난주의 데이터이기는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이렇게 긍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기관 인프라. 기관들은 풀 스택으로 진출 중이다. 지금. 불리시. 긍정적이고요. 선물 펀딩비. 이게 지금 심하게 마이너스입니다. 선물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너도 나도 하방에 돈을 걸고 있다. 떡락만을 외치고 있다. 그래서 선물할 때 숏을 치면 지금 돈을 내야 되고요. 롱을 칠 때는 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부정적인데 반대로 이걸 바라보면 만약에 이게 반대쪽으로 흘러가게 되면 상방으로 돌파하게 되면 쌓여있던 숏이 어떻게 되나요? 청산이 되면서 숏 스퀴즈. 짜버려서 그냥 축 쏠 수 있는 그런 힘이 모아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충전 중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클래리티 법안 5월 결정 임박. 지난주에는 여기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는데 지금은 척척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AI는 법안의 결정에 따라서 한쪽으로 크게 기울 수 있다라는 예상을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화면에 보이는 정보 그리고 앞으로 나눌 확률 이런 것들은 클로드 AI 그리고 제미나이 AI의 합작품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자, 여기서 강한 상승 돌파할 확률은 35%에서 40%. 발동 조건입니다. 8만 달러 일봉으로 마감 돌파해야 되고요. ETF 1일 유입이 3억 달러 이상으로 지속돼야 된다. 그리고 클래리티 법안 5월 가시화가 된다면 그러면 이런 가능성이 있다. 1차 목표는 8만 4천 달러에서 8만 9천 달러고요. 2차 목표는 9만 달러에서 9만 5천 달러입니다. 핵심 트리거는 숏 연쇄 청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숏이 연쇄적으로 청산당하면서 스퀴즈가 나면서 이렇게 크게 쏠 수 있지 않을까. 다음 시나리오. 횡보 후 재시도. 아까 제가 설명드린 이 저항 구간을 뚫지는 못하고 횡보를 계속하다가 이 박스권 안에서 7만 4천 달러에서 8만 달러. 이 박스권 안에서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상방으로 재시도를 하게 되지 않을까. 35%의 확률입니다. 발동 조건은 7만 9천 달러에서 8만 달러. 여기서 거부를 당하고 ETF 유입이 둔화된다. 그리고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진전이 모호해지면 그러면 아마도 횡보를 하게 되지 않을까. 4주에서 6주 정도. 그리고 결정적인 변수는 클래리티 마크업 진전 여부입니다. 클래리티 법안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 자, 이제는 마지막 시나리오 하방 이탈입니다. 안 좋은 거죠. 25%에서 30%. 7만 4천 달러 지지가 깨지고 클래리티 법안 5월 좌초됩니다. 그리고 지정학 악재가 재발, 전쟁이 좀 악화된다는 그런 의미겠죠. 지지선을 함께 살펴보면 7만 2천 달러 1차 지지, 2차 지지는 6만 8천 달러에서 7만 달러입니다. 극단적인 시나리오. 어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6만 달러까지 전 저점이죠. 거기까지도 갈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기대치로 임해야 할까? 우리가 미래를 정확히는 알 수 없으니까 좀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될 텐데 한 번에 다 가는 시나리오는 경계하라. 아무리 상방을 뚫고 가더라도 한 번에 우리가 원하는 데까지 쭉 가지는 않습니다. 갔다가 조정을 한번 거치고 한번 밟아가면서 확인하고 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기대치를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2번 구조적으로는 매수자에게 유리하다. 이 펀딩비 구조로 봤을 때는 숏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매수자에게 유리한 걸로. 그리고 5월은 진짜 변곡점이다. 이건 뭐 모두가 다 알고 있죠. 5월은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추격 매수는 가장 안 좋은 자리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와 있는 구간, 저항 구간에서는 추격 매수 절대 안 되겠죠. 장기 투자자는 7만 2천 달러 이하가 다시 오면 분할 매수가 합리적. 마지막으로 촉매가 모이고 있다. 여러 가지 되어져가는 상황들을 살펴보면 결국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당장 어떻게 될지 몰라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는 거겠죠. 시간은 매수자의 편이지만 다만 그 시간이 언제인지는 모른다. 자,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시고 큰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AI의 예측 어떻게 보셨나요? 어느 정도는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그런 부분도 있죠. 한 가지 확실한 건 AI도 미래를 알 수는 없다. 다만 현실적인 가능성만을 여러분들께 좀 보기 좋게
정리해서 소개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걱정한다고 또 간절히 바란다고 우리들의 코인이 그걸 참작해서 뭐 방향을 잡고 가지는 않죠. 우리가 지금은 여유를 갖고 가야지 않을까. 자, 지금은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코인은 제가 째려보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가족과 함께하는 편안한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